P-51 머스탱은 1940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전투 중량을 가득 싣고 1950마일을 비행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업적은 P-51 머스탱이 전설이 된 이유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P-51D 머스탱은 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엔지니어링 업적 중 하나입니다. 북미 항공은 최첨단 공기역학, 혁신적인 동력장치 통합, 혁신적인 제조 기술을 결합하여 단 102일 만에 이 뛰어난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P-51 머스탱의 성공은 1940년대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통해 속도, 항속거리, 기동성 간의 완벽한 균형을 이룬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측류 날개부터 판도를 바꾼 멀린 엔진 통합에 이르기까지 P-51 머스탱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든 특별한 엔지니어링 결정과 기술 혁신을 살펴봅니다. 각 구성 요소는 오늘날 항공기 설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해결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혁신적인 공기역학 디자인. P-51 머스탱의 공기역학적 설계는 항공기 엔지니어링의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왔습니다. 그 핵심은 1930년대 후반 공기역학자인 이스트만 제이콥스가 개발한 NACA의 획기적인 측류 에어포일 기술을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P-51은 측류 에어포일을 활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최초의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날개 디자인은 이론적 조건에서 항력을 25-54세트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현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제조상의 한계로 인해 완전한 측류 흐름에 필요한 표면 평활도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날개의 디자인은 마하 효과 감소로 인한 고속에서의 뛰어난 성능이라는 예상치 못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에어포일 모양은 날개의 공기 흐름 가속도를 감소시켜 P-51이 동급 항공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제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P-51 머스탱의 동체는 성능을 위해 모든 디테일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세심한 공기역학 설계의 놀라운 예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표면의 방해를 줄이고 기체 전체의 공기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세심하게 적용된 플러시 리벳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엔진은 항공기의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유선형 카울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부 표면은 최대한 깨끗하고 매끄럽게 유지하여 항력을 유발할 수 있는 돌출부를 최소화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측면 중 하나는 라디에이터의 배기열이 추가 추력을 발생시키는 첨단 기술인 메레디스 효과를 활용한 라디에이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엔진 냉각에 효과적이었으며 항공기의 속도와 성능에 기여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표면 리벳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항공기의 최고 속도를 11.5노트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체 아래에 라디에이터를 독특하게 배치한 것도 주요 특징이며 고속에서 순항 항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가열된 공기를 배출하는 대신 배출 흐름이 추력을 생성하여 흡입구에서 발생하는 항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어 탁월한 수준의 엔지니어링 선견지명과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NACA의 풍동 테스트 시설은 P-51의 공기역학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1943년 9월에 NACA 랭리 기념 항공연구소의 풀스케일 터널에서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휴 드라이든의 풍동 설계는 최종 구성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P-51의 날개 설계가 실제로는 완전한 측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평평한 비행에서 머스탱은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스피파이어보다 약 20노트 더 빠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속도는 단 한 번의 혁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기역학적 개선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첨단 날개 설계, 깔끔한 동체,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의 조합으로 15,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도 고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항공기가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성능은 인상적인 항속거리와 결합하여 P-51을 장거리 호위 전투기로서의 역할에 매우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파워플랜트 엔지니어링.
P-51 머스탱의 성공 스토리의 핵심은 유능한 전투기를 탁월한 전투기로 탈바꿈시킨 동력장치의 진화에 있습니다. 그 여정은 앨리슨 V1710 엔진에서 시작되어 놀라운 엔지니어링 업적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초기 P-51 설계에는 800피트에서 1150마력을 내는 1072방인치 배기량 엔진인 앨리슨 V1710 엔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실린더 뱅크당 하나의 오버헤드 캠샤프트와 실린더당 4개의 밸브 등 혁신적인 설계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앨리슨 V17 캠은 저고도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지만 단일 단계, 단일 속도 슈퍼차저로 인해 15공겐피트 이상의 고고도 성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영국의 테스트 파일럿 로널드 하커가 머스탱에 롤스로이스 멀린 61 엔진을 장착할 것을 제안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항공기의 최고 속도가 시속 400마일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스탠리 후커가 설계한 멀린 61의 2단 슈퍼차저는 이 500피트에서 1090마력을 내며 앨리슨의 1150마력이 800피트에서 발휘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P-51 머스탱의 성능은 다방면에서 크게 개선되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개선 사항 중 하나는 고고도 성능이 향상되어 최대 4000피트 고도에서도 효과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머스탱이 많은 경쟁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더 높은 고도에서 적 항공기와 교전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발전이었습니다. 또한 항공기의 엔진 출력도 크게 향상되어 해수면에서의 출력이 40세토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출력 향상은 머스탱의 놀라운 속도와 민첩성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전투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엔진의 신뢰성까지 개선되어 장시간의 임무와 혹독한 조건에서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 덕분에 P-51 머스탱은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서 일관되고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당대 가장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 중 하나로 명성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P-51의 동력장치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독창적인 측면은 냉각 시스템일 것입니다. 이 설계에는 메르디스 효과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성능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엔진 폐열을 유용한 추력으로 변환하고 발산 수렴 덕트 설계를 활용하며 고속에서 라디에이터 항력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냉각 항력의 최대 90세트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파카드 모터카 컴퍼니는 엔진의 뛰어난 성능 특성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생산 기술을 통합하여 라이선스를 받아 55공준계 이상의 멀린 엔진을 제조했습니다. 멀린 엔진의 통합은 냉각 시스템 설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광범위한 풍동 테스트를 기반으로 경계층 분리드가 있는 수정된 라디에이터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메르디스 효과와 결합되어 최적의 엔진 온도를 유지하면서 항력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파워플랜트의 성공은 단순한 성능 수치만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엔진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파카드가 제작한 멀린스는 표준화된 미국식 액세서리와 제조 공정을 통합하여 엔진의 뛰어난 성능 특성을 유지하면서 대량 생산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재료과학의 혁신, 알루미늄 합금 구조의 혁신으로 군용 항공기 설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첨단 소재 과학은 P-51 머스탱의 뛰어난 성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P-51의 구조는 정교한 알루미늄 합금, 특히 마그네슘과 구리의 조합이 포함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했습니다. 이 소재는 기존 알루미늄 조성물보다 경화도가 높은 SAL, 이 CUMG 서열의 전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나노 침전물을 형성하여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세미 모노코크 구조는 알루미늄 합금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기체를 만들었습니다. 항공기 무게 관리는 설계의 필수 요소였으며 엔지니어들은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종에 걸쳐 질량 분포를 세심하게 제어했습니다. 예를 들어 P-51 B 및 P-51 체 모델은 공차 중량이 6곱 88파운드,
기본 중량이 7325파운드인 반면 P51D 변형은 공차 중량이 7225파운드, 기본 중량이 7673파운드로 증가했습니다. B세서 D 기종으로 기체를 개조하면서 총 162파운드의 무게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무게 증가에도 불구하고 P51D 변형은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투에서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조종석 가시성을 개선하여 공중전 및 장거리 임무 중 조종사가 상황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P51D는 무장 용량이 증가하여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공격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구조적 보강으로 기체가 더 튼튼해져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견디고 장거리 전투 작전의 혹독함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려 깊은 개선 덕분에 P51D는 향상된 작전 성능으로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무게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P51의 구조 설계는 전투 조건에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혁신적인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기체는 전방 동체, 중앙 섹션, 후방 동체 및 2개의 날개 절반을 포함하여 5개의 주요 섹션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섹션은 최종 조립 전에 배선 및 배관으로 사전 피팅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모듈식 접근 방식은 생산을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및 수리도 용이하게 했습니다. 빈티지 P51의 복원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적 솔루션의 정교함이 드러났습니다. 부식 방지와 재료 피로,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특히 동체와 기내 스파 등 중요한 부분을 원래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표면 품질은 구조적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항공기의 표면은 완전히 플러시 리벳 처리되어 공기역학적 성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무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결과 현대 항공기에 비해 표면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P51의 제작에 사용된 첨단 제조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P51 메어스탱의 최종 전투 준비 중량 구성은 성능과 탑재량 모두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탁월한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P51B 및 P51C 변형의 최대 적재 중량은 9746파운드로 속도나 민첩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필요한 무장, 연료,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무장 및 구조 설계가 더욱 개선된 P51D 및 P51K 변형은 최대 적재 중량이 252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무게 수치는 구조적 강도와 성능 요구 사항 간의 최적의 균형을 나타내며 P51이 전투 하중을 가득 싣고도 뛰어난 사거리와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조 혁신. 북미 항공의 제조 능력은 야심찬 설계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P51 머스탱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항공기 제조에 대한 이 회사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2차 세계대전 중 항공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북미 항공은 계약 체결 후 102일 만에 첫 번째 P51 시제품을 완성함으로써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이뤄냈습니다. 이 놀라운 업적은 회사의 엔지니어링 효율성과 제조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계약 후 149일 만인 1940년 10월 26일에 첫 비행을 시작한 이 시제품은 군용기 개발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P51 머스탱의 제조 공정에는 효율성과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킨 몇 가지 혁신적인 기술이 통합되었습니다. 주요 발전 중 하나는 항공기를 5개의 주요 섹션으로 나눈 모듈식 구조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구성 요소를 따로 제작하고 조립한 후 결합할 수 있어 조립이 더 쉬워졌습니다. 또한 최종 조립 전에 사전 배선 및 배관을 통합하여 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항공기가 완전히 조립된 후 이러한 중요한 설치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동체 설계 자체는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공기역학적 성능을 보장하는 최첨단 접근 방식인 원추형 단면을 사용한 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 전략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생산 공정에 기여했으며 제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간소화된 생산 방법으로 더욱 보완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 기간 내내 생산 공정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체 한 대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은 최고 12,
공군 시간에서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이 공군 시간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생산이 절정에 달했을 때 공장은 하루에 20-25대의 항공기를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시 수요를 고려할 때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잉글우드와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제조시설의 공동 노력은 이러한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잉글우드 시설은 주로 P-51B의 생산을 담당했고 댈러스 시설은 P-51C 변형에 중점을 둔 보조 생산 역할을 맡았습니다. 각 항공기가 최고 수준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북미항공은 전체 제조 공정에 걸쳐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각 구성 요소의 설계에 수학적 정밀도를 적용하여 모든 부품이 정확한 사양으로 제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조 공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류나 결함의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조건에서 기체와 구성품을 평가하기 위한 종합적인 테스트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각 항공기가 인도 즉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생산의 전반적인 품질과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기술을 개선하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품질 관리 조치의 성공은 현장 성능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P-51D는 거의 8,000대가 제작되어 가장 많은 기종이 되었습니다. 총 생산량은 모든 기종에서 15공금대를 돌파하여 북미의 제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P-51 프로그램에서 구현된 제조 혁신은 전후 항공기 생산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속한 프로토타입 제작, 효율적인 대량 생산 기술, 엄격한 품질 관리의 조합은 현대 항공기 제조의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전투 성능 엔지니어링. 전투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은 P-51 머스탱의 전장 우위를 결정짓고 2차 세계대전 중 전투기 성능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전투 능력은 세 가지 주요 엔지니어링 성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P-51의 뛰어난 성능은 혁신적인 연료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85갤런의 외부 연료 탱크 시스템을 통합하여 항공기의 항속거리를 거의 1,400마일로 늘렸습니다. 이 획기적인 기술을 통해 머스탱은 폭격기를 적진 깊숙이 호위하고 기지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연료 시스템 엔지니어링에는 주 날개 탱크, 후방 동체 탱크, 날개 아래 75갤런 드롭 탱크 2개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고유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료의 무게 분포는 특히 풀윙 탱크를 장착한 상태에서 다이빙할 때 항공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최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조종사가 먼저 후방 동체 탱크를 비워야 하는 신중한 연료 소비 순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P-51 머스탱의 기동성 프로파일은 특히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을 통합하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후 뛰어난 엔지니어링을 입증했습니다. 머스탱의 사양은 다음과 같이 뛰어난 성능을 반영합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417마일로 동급 차량보다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일시력 50마일의 전투 사거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항공기의 서비스 상공이 4,000피트를 초과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다른 전투기가 어려움을 겪는 속도에서도 탁월한 제어력을 유지하며 뛰어난 고고도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멀린 엔진 장착으로 이전의 고고도 성능 제한이 해결되었지만 무게와 균형 고려 사항으로 인해 일부 제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P-51의 무장 구성은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최종 버전인 P-51D는 59경 브라우닝 기관총 유문이 장착되어 이전의 4문 구성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무장은 공중과 지상 표적 모두에 대한 파괴력을 입증했습니다. 지상 공격 임무를 위한 로켓의 통합, 폭탄과 네이팜탄 운반 능력, 정확도 향상을 위한 조준경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투 다목적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무기 시스템 설계는 무게 배분과 공기역학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6개의 기관총을 기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최대 화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이 구성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2차 세계대전 중 P-51 조종사들이 공중전에서 사북후 50대의 적기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적인 성능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들은 지상 공격 임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순행식 멀린 엔진은 방사형 엔진 전투기에 비해 지상 사격에 더 취약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전술적 조정이 필요했고, P-51은 필요시 지상 공격 능력을 유지하면서 고고도 전투기 엄호 임무를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일럿 인터페이스 디자인. P-51 머스탱의 조종석 디자인은 엔지니어링 정밀도와 전투 실용성의 결합을 보여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P-51 머스탱의 조종석 레이아웃은 조종사 작업 공간 디자인에서 중요한 도약을 이루었으며 세심하게 설계된 환경을 제공하여 안락함과 편안함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덕분에 조종사는 장거리 비행 중에도 과도한 피로에 굴복하지 않고 조종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석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컨트롤을 배치하여 1930년대 항공기 조종석 레이아웃에 비해 현저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계기판은 정리와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주요 비행 계기를 그룹화하여 빠르게 참조할 수 있으며 엔진 관리 컨트롤은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필수 전투 시스템도 즉시 손이 닿는 곳에 배치하여 조종사가 긴박한 상황에서도 기체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전은 P-51DI 대표적인 버블 캐노피로 조종사가 모든 방향에서 적기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중요한 전투 요구사항을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캐노피 디자인은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60도 시야를 제공하여 교전 중 상황 인식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점입니다. 또한 왜곡이 줄어들어 조종사가 목표물을 더 잘 포착할 수 있었고 헤드룸이 개선되어 특히 격렬한 공중 기동 시 더 편안하게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캐노피 개발에는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했으며 영국 엔지니어들은 초기 P-51B 및 P-51C 모델을 위한 말콤 후드 디자인을 처음 개발했습니다. 그 후 북미항공은 나무 모형으로 광범위한 풍동 테스트를 실시하여 최종 버블 캐노피 구성을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P-51의 제어 시스템도 전투 경험에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조정사항 중 하나는 새로운 캐노피 디자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방향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지 늘어미를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에일러론 시스템은 더욱 개선되어 최첨단 C를 추가하여 제어 압력을 강화하여 고속 기동 시 더 나은 핸들링에 기여했습니다. 에일러론의 구조적 구성 요소도 강화되어 항공기가 탁월한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전투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1944년 10월 K-14 조준경의 통합으로 특히 고굴절 사격 시나리오에서 전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유압식 랜딩 기어 시스템과 결합되어 파일럿 인터페이스 최적화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종석 디자인은 전투 조건에서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착륙 접근 시 기수 너머의 시야가 편안하다고 보고했으며 조종석의 인체 공학적 레이아웃 덕분에 큰 피로감 없이 장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조종사는 좌석 위치 덕분에 G당 약 25-30파운드의 스틱 힘이 필요한 고중력 기동에 필요한 힘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학적 개선은 P-51의 전투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향상된 가시성, 정교한 제어 시스템, 인체공학적 설계의 조합으로 조종사는 항공기 조종에 신경 쓰지 않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P-51 다이 조종석은 전투기 설계의 기준이 되어 이후 세대의 군용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스트 및 유효성 검사. 엄격한 테스트와 검증을 통해 P-51 머스탱은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전투기 중 하나로 거듭났습니다. 광범위한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설계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능이 밝혀졌습니다. 초기 비행 테스트는 1940년 10월에 시작되었으며 테스트 파일럿 벤스 브리즈 웬스 브리스가 NA-73 X 프로토타입의 천여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초기 테스트 결과 저고대에서 유망한 결과가 나왔지만 앨리슨 엔진을 사용한 15, 공검피트 이상에서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1942년 4월 롤스로이스 테스트 파일럿 로널드 호커가 머스탱을 평가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평가는 멀린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를 테스트하기로 하는 획기적인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평가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도 3,000피트에서 머스탱은 시속 430마일 이상의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항공기의 서비스 상공은 무려 4,500피트에 달했습니다. 머스탱은 분당 4,380피트의 놀라운 상승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투 테스트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P-51의 뛰어난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1984년 2월 빅 위크 기간 동안 이 기종은 독일 공군의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 17프레트를 격추하는 데 기여하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주요 성능 검증에는 임계 고도에서 시속 4,037마일의 최대 속도, 4,200피트에 이르는 서비스 상한선, 저송풍기 임계 고도에서 분당 4,380피트의 상승 속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변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비행 테스트 중에 발견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했습니다. XP-51D 프로토타입은 1943년 11월에 평가를 거쳤으며 전투 피드백을 바탕으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계 반복 프로세스는 특히 냉각 시스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NACA 시설의 풍동 테스트는 라디에이터 설계를 최적화하여 메레디스 효과의 이론적 이점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냉각 시스템이 항력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엔진 온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P-51B 테세우트는 3,000피트 상공에서 앨리슨 동력 버전보다 거의 100마일 더 빠른 속도에 도달하며 탁월한 고고도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성능 향상은 멀린 엔진 통합 단계에서 내린 엔지니어링 결정을 입증했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의 철저함은 다양한 출력 설정과 구성에 대한 상세한 평가와 함께 연료 소비 분석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장거리 호위 전투기라는 항공기의 주요 임무에 필수적인 전투 범위와 내구성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1984년 초까지 종합적인 테스트를 통해 P-51의 우수한 성능 범위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폭격기를 독일 내륙 깊숙한 목표물까지 호위하고 귀환하는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 능력은 공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의 성공은 2차 세계대전 중 P-51 조종사들이 499 50대의 적기를 격추한 전투 기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검증 프로세스는 전쟁 기간 내내 계속되었으며 각 기종은 배치 전에 철저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테스트와 개선에 대한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P-51, 머스탱이 제2차 세계대전 최고의 전투기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군용 항공기의 성능 검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엔지니어링 레거시 P-51 머스탱의 엔지니어링 업적은 항공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오늘날에도 항공기 설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조종사들이 사복후 50대의 적기를 격파했다고 주장하는 이 항공기의 성공은 전투기 성능과 디자인 통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P-51의 설계 철학은 전후 항공기 개발, 특히 전투기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멀린 엔진 통합의 성공은 중량 대비 출력 비율 최적화의 중요성을 입증했으며 개조된 머스탱은 3,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430마일 이상의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성능의 도약은 머스탱의 공기역학 원리를 채택한 F-86 세이버, 유사한 동력 시스템을 통합한 F-4 팬텀, 머스탱의 조종석 가시성 개념을 도입한 최신 전투기 등 여러 유명 항공기의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항공기의 뛰어난 항속거리 성능으로 독일 깊숙한 곳까지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손실률은 16%에서 1센트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전략작전에서 장거리 전투기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P-51의 제조 유사는 현대 항공기 생산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 예급 2일 만에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제작한 북미 항공의 성과는 신속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확립했습니다. 모듈식 제작 기술, 원뿔형 섹션을 사용한 수학적 정밀도의 설계 적용, 사전 장착된 부품의 통합, 항공기의 신뢰성과 성능을 보장하는 첨단 품질 관리 시스템 등 P-51의 생산 과정에서 확립된 주요 제조 혁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술입니다. 머스탱의 개발 과정은 국제적인 협업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북미 항공과 롤스로이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멀린 엔진을 통합한 결과 현대 다국적 항공 우주 프로젝트의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P-51의 기술적 성과는 항공기 설계 철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파카드 모터 컴퍼니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제조한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의 통합은 전략적 부품 선택이 어떻게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과는 머스탱의 측류 날개와 저항력 동체 설계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기역학 최적화의 중요성을 비롯한 몇 가지 주요 엔지니어링 원칙을 검증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체 설계와 영국의 엔진 기술의 결합은 어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성능을 뛰어넘는 성능 범위를 만드는 데 있어 시스템 통합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베를린까지 장거리 임무를 수행하는 폭격기를 호위하는 P-51의 능력은 장거리 전투기 호위 개념을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 교리와 미래 항공기의 설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이후 세대에 걸쳐 전투기 개발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기술적 영향은 군용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메레디스 효과를 활용한 머스탱의 첨단 냉각 시스템은 미래의 항공기 열 관리 설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종사의 가시성을 크게 개선한 법을 캐노피 디자인은 전투기 설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P-51이 항공공학에 미친 영향은 특히 성능 통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항공기는 시속 437마일의 최대 속도를 달성하는 동시에 뛰어난 항속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속도와 항속거리의 조합은 피스톤 엔진 전투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P-51 머스탱의 엔지니어링 유사는 현대 항공기 설계 관행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개발 프로세스는 신속한 프로토타입 개발 및 테스트, 국제적인 전문 지식의 통합, 성능 특성의 균형, 제조 효율성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장거리 호위 전투기의 중요한 요구 사항을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집중적인 엔지니어링 솔루션이 복잡한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은 현대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관행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P-51이 제조에 미친 영향도 마찬가지로 컸습니다. 이 항공기의 생산은 효율적인 조립을 위해 기체를 5개의 주요 섹션으로 나눈 모듈식 구조 기술의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제조 최적화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전후 항공기 생산 방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항공우주 제조 관행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P-51 머스탱은 혁신적인 공기역학, 강력한 엔진, 효율적인 제조 기술이 결합된 전시 엔지니어링 우수성의 상징입니다. 북미 항공의 업적은 속도, 항속거리, 전투 효율성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공중전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머스탱의 유사는 현대 항공우주 디자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제적인 협업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스탱의 개발은 집중적인 엔지니어링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P-51 머스탱은 인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P-51이 항공 역사의 판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댓글 1개를 달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